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점점 멀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뜨거운 감정들은 이제 추억 속에서나 찾을 수 있는 것이고, 현실적인 삶의 무게 앞에서 로맨스라는 단어조차 어색하게 느껴졌죠. 그런 제게 변화가 찾아온 것은 예상치 못한 여행지에서였습니다. 마카오.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는 이 작은 도시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혼자 떠나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거리, 그리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분위기. 사실 큰 기대는 없었어요. 그저 일상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을 뿐입니다. 공항에서 내려 마카오의 첫 공기를 마셨을 때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어깨를 감싸고 거리 곳곳에서 들려오는 포르투갈어와 광둥어의 조화로운 울림. 이곳에서는 제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자유로움이 주는 해방감은 생각보다 컸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화려한 카지노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오래된 교회의 첨탑, 현대적인 쇼핑몰과 전통적인 포르투갈식 건물이 어우러진 풍경. 모든 것이 신선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라는 사실이 외롭지 않고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그날 저녁 작은 레스토랑에서 혼자 식사하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내 삶에서 설렘이라는 감정이 사라졌을까? 일상의 반복 속에서, 책임감과 의무감 속에서 어느새 가슴 뛰는 순간들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영상은 단순한 여행 후기나 로맨스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마카오에서 보낸 며칠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변화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도 함께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도 작은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사랑과 설렘에는 때가 따로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테니까요. 마카오 도착 다음 날 아침, 호텔 창문을 열자 눈부신 햇살과 함께 도시의 활기찬 소음이 밀려왔습니다. 카지노들의 화려한 네온 사인들은 낮에도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보이는 유럽풍 건물들이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어요. 혼자 여행의 묘미는 바로 이런 순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에게도 신경 쓸 필요 없이 내 마음이 끌리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자유. 그래서 계획에 없던 작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골목 끝에 소박한 성당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메인 스트리트와는 달리 이곳은 고요했습니다. 성당 안으로 들어가니 은은한 향의 냄새와 함께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색색의 빛이 바닥에 아름다운 무늬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앞쪽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는 동안 옆자리에 누군가 살며시 앉는 기척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저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분이 계셨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잠시 서로 의식하며 조용히 있었는데 그분이 먼저 작은 소리로 말을 걸어왔어요. 한국 분이신가요? 놀랐습니다. 여기서 한국어를 들을 줄 몰랐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표정이나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서요. 저도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우연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당의 고요함 속에서 나눈 첫 대화는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러웠습니다. 서로의 나이나 직업, 가족사 같은 것들은 묻지 않았어요. 그저 이 순간, 이 공간에서 만난 두 사람으로서의 대화였습니다. 혼자 여행 오셨어요? 네,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요. 당신도 그런가요? 비슷합니다. 가끔은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왠지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공감대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낯선 곳에서 이런 따뜻한 연결을 느끼게 될 줄 몰랐어요. 성당을 나오며 자연스럽게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마카오에 며칠 머물고 있어서 곳곳을 잘 알고 계셨어요. 저에게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작은 카페를 추천해 주셨고, 관광 가이드북에는 없는 숨겨진 명소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나눈 이야기들은 대부분 일상적인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한 대화 속에서 묘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외모나 나이, 사회적 배경 같은 것들이 아닌 순수한 말 한마디 한마디로 연결되는 따뜻한 감정이었어요. 그날 오후를 함께 보내며 깨달은 것은 진정한 만남이라는 것이 거창한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작은 성당의 고요함 속에서 낯선 사람과 나눈 몇 마디 대화가 이토록 마음에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다시 마주쳤습니다. 서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자연스럽게 웃음이 터졌어요. 어제의 만남이 우연이었다면 오늘의 재해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실 예정이세요? 세나도 광장과 성바울 성당을 가보려고 해요. 혹시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그분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마침 그쪽으로 가려던 참이었어요. 함께 가시겠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호텔에서 세나도 광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어제보다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년퇴직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평생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몰라서요. 저도 비슷해요. 아이들이 다 독립하고 나니까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세나도 광장에 도착했을 때 그 아름다운 풍경에 두 사람 모두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포르투갈식 석조 건물들이 광장을 둘러싸고 있고 그 사이사이로 보이는 파스텔 톤의 벽들이 마치 유럽의 어느 소도시에 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어요. 여기 와보니까 정말 다른 세상 같아요. 그러게요. 평소에 이런 분위기를 경험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광장 주변의 기념품 가게들을 둘러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로의 취향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어요. 그분은 의외로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셨고 저는 그런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성바울 성당 유적지로 향하는 골목길은 더욱 매력적이었어요. 좁은 돌길 양쪽으로 작은 상점들이 즐비하고 현지인들과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 골목길을 걸으며 우리는 더욱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정신없이 살아오느라 놓친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내 자신을 위한 시간 말이에요. 그분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살아오면서 정작 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거든요. 성바울 성당의 웅장한 파사드 앞에 섰을 때 두 사람 모두 잠시 말을 잃었어요. 17세기에 지어진 이 성당은 화재로 정면 벽만 남았지만 그 자체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신비로웠습니다. 이 벽이 수백 년 동안 여기 서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신기해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들이 변하고 사라져도 결국 중요한 것들은 남아있게 되는 것 같아서요. 그분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의 의미도 깨닫게 되었고요. 계단에 나란히 앉아 성당을 바라보며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이렇게 마카오의 한 골목에서 마음을 열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던 사이인데 벌써 오랜 친구처럼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우리는 마카오 타워로 향했습니다.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이곳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338m 높이의 타워는 멀리서도 한눈에 보일 정도로 웅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에 올라가는 동안 두 사람 모두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어요. 고소공포증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높은 곳에 올라와 본 지가 오래되었거든요. 와, 정말 높네요. 그러게요. 마카오가 이렇게 작은 도시인 줄 몰랐어요.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마카오의 풍경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한쪽으로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고 다른 쪽으로는 중국 본토의 모습이 보였어요. 작은 섬 같은 이 도시에 이렇게 다양한 문화와 역사가 공존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옆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번지 점프를 하려는 사람들이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카오 타워는 상업적 번지 점프 시설로도 유명한 곳이거든요. 저 높이에서 뛰어내리다니. 용감하네요. 젊을 때도 저런 건 엄두를 못 냈는데. 한 사람이 타워 가장자리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그 사람의 표정에서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뛰어내리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손에 땀을 쥐고 지켜봤어요. 대단해요. 나이가 저만큼 된 것 같은데도 용기를 내네요. 그분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부터 우리는 도전을 포기하게 된 걸까요? 나이를 핑계로 새로운 경험을 피하게 된 건 아닐까요? 사실 저도 젊을 때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어요. 번지 점프 같은 것 말이에요. 정말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하지만 항상 다음에, 나중에 하면서 미루다가 결국 안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들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나이가 제각각인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도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저희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분이 뛰어내리는 모습을 보고는 두 사람 모두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늦은 나이에도 저렇게 도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멋있어요. 그러게요. 우리도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단순히 번지점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우리 둘 다 각자의 인생에서 어떤 도전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일상에서 벗어나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용기 말이에요. 혹시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던진 말에 그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글쎄요, 준비 운동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두 사람 모두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 속에는 뭔가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타워에서 내려오는 길에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번지 점프는 안 했지만 뭔가 중요한 걸 배운 것 같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하는 것의 의미, 그리고 그런 순간들을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 날 저녁, 우리는 해변가의 작은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면서 하늘이 오렌지빛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포르투갈 음악이 분위기를 더욱 로맨틱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노을을 본 지가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저도요. 항상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런 풍경을 제대로 감상할 여유가 없었어요. 음악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공원 한쪽에서 현지인들이 작은 공연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기타와 아코디언 반주에 맞춰 한 쌍의 부부가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들의 나이는 아마 70대 정도로 보였는데 춤추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분들 정말 멋있어요. 오랫동안 함께해온 부부인 것 같아요. 저렇게 자연스럽게 리듬을 맞출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음악이 더욱 경쾌해지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객들과 현지인들이 구분 없이 어우러져 춤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춤 출 줄 아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어릴 때 조금 배운 적은 있는데 오래되어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도 비슷해요. 하지만 저기 보면 다들 그냥 즐기는 것 같은데요? 그분이 일어나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춤을 춰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정말 괜찮을까요?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아요. 그냥 음악을 느껴보세요.
손을 잡는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설렘이라는 게 이런 것이었구나 싶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음악에 몸을 맡기니까 자연스럽게 리듬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그러게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노을빛 아래에서 음악에 맞춰 가벼운 춤을 추는 동안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주변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오직 음악과 이 순간만 존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도요. 누군가와 이렇게 리듬을 맞춘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춤을 추면서 문득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춤이라는 것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이구나 싶었어요. 서로의 움직임에 맞춰가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관계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한 곡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들렸을 때야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걸 다시 인식했어요. 모두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박수를 쳐주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다시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 그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평생 누리지 못했던 감정을 지금에서야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너무 좋아서 그래요. 저도 그래요. 이런 순간이 올 줄 몰랐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말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마카오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이 며칠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거든요. 특히 어젯밤의 춤과 그 순간의 감정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체크아웃을 한 후 로비에서 기다리는데 그분도 큰 가방을 끌고 내려오셨어요. 서로 보자마자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벌써 떠나야 하는 시간이네요.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공항까지 같은 택시를 타고 가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는 낯설었던 마카오의 거리들이 이제는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함께 걸었던 세나도 광장과 성바울 성당의 골목길들이 스쳐 지나갈 때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도요. 혼자 왔는데 이렇게 소중한 인연을 만날 줄 몰랐어요. 공항에 도착해서도 쉽게 헤어지기가 어려웠습니다. 비행기 출발 시간이 달라서 먼저 떠나야 하는 건 저였어요. 출국 수속을 밟기 전 마지막 커피를 함께 마시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연락처를 주실 수 있을까요? 그분이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꺼내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서로의 번호를 교환하는 순간 마음 한편으로는 설렘이, 다른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일인지 현실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아디우스가 아니라 다시 보자는 뜻으로요. 포르투갈어로 작별을 의미하는 아디우스 대신 다시 보자는 말을 해주셨을 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네, 꼭 다시 봐요. 출국장으로 들어가면서 뒤를 돌아보니 그분이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에 앉아 창문으로 마카오의 야경을 내려다보는데 지난 며칠이 꿈만 같았어요. 정말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 걸까? 나이 들어서도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는 걸까? 핸드폰을 보니 벌써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무사히 탑승하셨나요?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마음이 뛰었습니다.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네, 탑승했어요. 저도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마카오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쉬움보다는 희망이 더 큰 것 같았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서울로 돌아가는 내내 머릿속에는 온통 그분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성당에서의 첫 만남, 골목길을 함께 걸었던 시간, 마카오 타워에서 나눈 대화,
그리고 노을 속에서 춤췄던 그 순간까지. 특히 연락처를 교환할 때의 그 설렘은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마치 학창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두근거림이었습니다. 현실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아름다운 인연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은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오는 것 같아요.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감동적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익숙한 풍경이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했습니다. 마카오의 따뜻한 햇살과 이국적인 분위기가 그리워졌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그분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짐을 정리하면서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한국 도착하셨나요? 저도 방금 도착했습니다.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잘 도착했어요. 피곤하시죠? 조금 피곤하긴 한데 자꾸 마카오 생각이 나네요. 이런 소소한 메시지들을 주고받으며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여행에 대한 이야기, 서로 찍어온 사진들을 공유하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점차 일상적인 이야기들로 대화가 확장되어 갔습니다. 오늘은 뭐 하셨어요? 집 정리하고 밀린 빨래 좀 했어요. 당신은요? 저는 마트 다녀왔어요. 마카오에서 먹었던 그 디저트가 자꾸 생각나서요. 이런 평범한 대화들이 신기하게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루하루가 기다려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었고, 잠들기 전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일과가 되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그분이 제안해 주셨어요.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솔직히 기다리고 있었던 제안이었어요. 좋아요.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마카오에서 비슷한 분위기의 카페를 찾아봤어요. 홍대 쪽에 있는데 괜찮을까요? 홍대까지 가는 지하철 안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카오에서와는 다른 환경에서 만나는 건데 과연 그때와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어요. 카페에 도착해서 그분을 봤을 때 걱정은 기우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반겨주시더라고요. 마카오에서와 똑같은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여기 정말 마카오 분위기랑 비슷하네요. 그죠? 일부러 찾아봤어요. 커피를 마시며 마카오에서의 추억을 다시 되짚어 봤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었어요. 서울에서 만나는 것도 충분히 설레고 행복했거든요. 마카오에서 돌아온 후로 뭔가 달라진 게 있어요. 어떤 게요? 일상이 더 활기차진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기대되고 즐거워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분과의 연락이 삶에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단순히 로맨틱한 감정 때문만이 아니라 누군가와 일상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주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어디로 여행 가보고 싶으세요? 글쎄요, 어디든 좋을 것 같아요. 함께라면요? 그분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러운 단계였지만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확인해가는 과정이 달콤했어요. 카페에서 나와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각자의 과거, 현재의 생활,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서요. 나이가 들어서 만나는 관계의 좋은 점은 서로에게 솔직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저도요. 나이가 들면 사랑은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행복한 하루를 보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였습니다. 인생의 다음 장을 꿈꿀 수 있게 해준 그 분께 감사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된 것은 시니어 로맨스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색깔과 깊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은 조급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이 급했어요. 빨리 만나고 싶고
빨리 발전시키고 싶고 빨리 결과를 알고 싶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발전되어 가는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뭐 하셨어요? 라는 단순한 질문에도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는 모습이 좋았어요. 상대방의 하루하루가 궁금하고 소중하다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또 다른 특징은 배려의 깊이였습니다. 젊을 때는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상대방이 편안해할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어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피곤하시면 일찍 들어가셔도 돼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질이 달랐어요. 인생 경험이 쌓인 만큼 나눌 수 있는 이야기의 폭이 넓었고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뭐예요? 반대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선택은 뭔가요? 이런 질문들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면 지금은 과거와 현재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이 생겼습니다. 젊을 때의 사랑이 열정적이고 폭발적이었다면 지금의 사랑은 따뜻하고 편안했어요. 마치 오랜 시간 우린 차 한 잔처럼 깊고 은은한 맛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싶어요. 어느 날 그분이 하신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어떤 거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평안한 그런 감정요. 정말 그랬어요. 젊을 때처럼 상대방을 바꾸려 하거나 내 기준에 맞추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더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부담도 없었어요. 젊을 때는 결혼, 아이, 집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관계에 영향을 주곤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웠어요. 순수하게 서로의 존재 자체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그러게요.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시니어 로맨스의 또 다른 장점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매 순간을 충분히 음미하고 즐길 수 있었습니다. 손을 잡는 것, 함께 걷는 것,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는 것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순간들이었어요. 이런 관계를 통해 깨달은 것은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 같았어요. 계산이 아닌 배려, 조급함이 아닌 여유,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면서 가장 걱정되었던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나이 들어서 사랑한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서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딸이 먼저 눈치를 챘어요. 엄마,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표정도 밝아지고 활기차 보이시는데 좋은 일 있으셨나요? 그때까지도 선뜻 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딸의 다음 말이 용기를 주었어요. 엄마가 행복해 보이시니까 저도 좋아요. 뭐든지 엄마를 즐겁게 해주는 일이라면 환영이에요. 그제야 조심스럽게 마카오에서의 만남과 지금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아이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엄마도 당연히 행복할 권리가 있죠. 오히려 늦었다 생각해요. 혼자 지내시는 것보다 좋은 분과 함께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지지를 받고 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새롭게 사랑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이 먼저 알려준 셈이었거든요. 친구들의 반응도 비슷했어요. 처음에는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지만 곧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너 정말 좋아 보인다. 오랜만에 이렇게 밝은 표정 보는 것 같아. 나도 그런 인연 만나고 싶다. 어디서 만났는지 비법 좀 알려줘.
몇몇 친구들은 자신들도 새로운 만남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변화를 보면서 자신들도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70대 이웃 어르신의 말씀이었어요. 젊은 사람들만 사랑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나이에도 설레고 행복할 권리가 있어. 용기 내서 잘했어. 그 말씀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사회적인 시선이나 편견 때문에 스스로 제약을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에요. 그분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걱정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활기차진 모습을 보고 안심한다고 하셨어요.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이렇게 즐거워하시는 모습 보니까 자기들도 기쁘다고요. 저희 딸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제가 행복해하니까 같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의 따뜻한 반응들을 받으며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하고 행복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한 일상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었던 것,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던 것, 그것들이 모두 제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매일매일이 기대된다는 것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까? 그분은 어떤 하루를 보낼까 하는 궁금증과 설렘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운동도 더 열심히 하게 되었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자신을 가꾸는 일이 즐거워졌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변화였어요.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훨씬 젊어 보이시고 활력이 넘쳐요.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라는 것을, 그리고 그 힘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작동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사랑은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과거에 실패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혼자였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마카오에서 경험한 것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었고 자신에 대한 재발견이었으며 무엇보다 아직 인생에 많은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세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 지금 와서 뭘 시작하겠나 하는 생각들 때문에 스스로를 제한하곤 하죠. 하지만 제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생각들은 모두 편견일 뿐이라고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만나는 사랑이 더 아름다울 수 있어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갈 수 있고 계산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으니까요. 젊을 때보다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저처럼 여행을 떠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게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행 자체가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해 보세요. 평소보다 조금 더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해 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마트에서, 동네 산책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보세요.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문화센터 강좌에 참여해 보거나,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도 편해집니다. 특히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 참여해 보시길 추천해요. 등산 동호회, 독서 모임, 요리 클래스, 댄스 교실 등등. 공통의 관심사가 있으면 대화의 물꼬를 트기가 쉬워져요. 온라인 활동도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요즘은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있거든요. 직접 만나기 전에 먼저 온라인에서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외모를 가꾸고 건강을 챙기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세요. 그런 모습이 자신감을 만들고 자신감은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나이 들어서 뭘 하겠나가 아니라 아직도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좋은 인연을 불러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라도 드릴 수 있다면 좋겠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마카오에서 시작된 저의 새로운 인연은 지금도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이런 기쁨을 느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까지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것이 우리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이니까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기적이 찾아올 수 있을 테니까요.